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열심히 일하는데 왜 돈이 모이지 않을까? 분명히 아끼고 저축하는데 왜 통장은 늘 빠듯할까? 나만 이런 걸까? 아니면 뭔가 모르는 비밀이 있는 걸까? 오늘 저는 그 질문에 정확히 답을 드리려 합니다. 어떻게 시작할까요? 사실 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평생 모르고 지나치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더 벌어야 한다고, 더 아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매일 손에 쥐고 다니는 지갑에 있습니다. 지금 바로 지갑을 꺼내 보십시오. 주머니에 있다면 꺼내시고 가방에 있다면 손으로 꺼내어 눈앞에 놓아 보십시오. 그 색깔이 무엇입니까? 검은색입니까? 짙은 회색입니까? 붉은색이나 강렬한 주황색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지갑이 들어오는 재물을 조용히 밖으로 내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50년간의 수행과 관찰, 그리고 수천 분의 삶을 직접 목격한 결과를 오늘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50년 넘게 수행을 해왔습니다. 그 세월 동안 정말 다양한 분들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부자가 된 분들과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 분들, 열심히 일하는데도 빚이 쌓이는 분들과 특별히 더 열심히 사는 것 같지 않은데도 재물이 모이는 분들, 그 차이가 무엇인지 저는 오랫동안 관찰하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노력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노력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똑같이 노력해도 어떤 분은 재물이 쌓이고 어떤 분은 쌓이지 않는 이유, 그 답이 오늘 이 영상 안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13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갑의 색깔이 재물에 미치는 영향부터 시작하여 피해야 할 색깔, 선택해야 할 색깔, 지갑의 크기와 형태, 지갑 안을 정리하는 법, 새 지갑을 사용할 때의 의식, 지갑을 놓는 방향, 재물의 씨앗을 심는 법, 지갑을 바꾸기 좋은 시기, 재물복을 막는 나쁜 습관들, 그리고 일상에서 재물운을 키우는 방법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오랫동안 막혀있던 재물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미 잃고 난 뒤에야 깨닫고 지혜로운 자는 잃기 전에 미리 막는다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이미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갑의 색깔이 왜 재물을 결정하는가? 많은 분들이 지갑을 고를 때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냥 예쁘면 되지, 내가 좋아하는 색이면 되지, 유행하는 색이면 되지. 그러나 저는 오늘 그 생각을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바로잡아 드리려 합니다. 색깔은 취향이 아닙니다. 색깔은 우주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잘못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재물의 기운과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 동안 색깔에 대해 깊이 사유하셨습니다. 불교에서 색이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빛깔이 아닙니다. 색은 형상이고 기운이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이 품고 있는 에너지의 표현입니다. 동양의 오행사상, 즉 목과 화, 토, 금, 수의 5가지 기운은 저마다 고유한 색깔을 통해 세상과 소통합니다. 파란색과 초록색은 목의 기운을,
붉은색과 주황색은 화의 기운을, 노란색과 황토색은 토의 기운을, 흰색과 금색은 금의 기운을, 검은색과 짙은 회색은 수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이 5가지 기운은 서로 돕기도 하고 서로 부딪히기도 하며 세상 만물의 흥망성쇠를 만들어냅니다. 지갑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물은 오행 중에서 금의 기운과 가장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옛날부터 금, 은, 동전 이런 것들이 재물의 상징이었지 않습니까? 그 금의 기운을 품고 키우는 색깔이 있고 반대로 그 기운을 녹이거나 흘려보내는 색깔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투, 즉 흙은 금을 낳습니다. 땅속에서 금이 만들어지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갈색이나 황토색처럼 흙의 색을 담은 지갑은 재물의 기운을 품고 키우는 어머니의 품과 같습니다. 그러나 물은 금의 기운을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검은색처럼 수의 기운이 강한 지갑은 재물을 물처럼 흘러가게 만드는 통로가 됩니다. 불은 금을 녹입니다. 용광로에 쇠를 집어넣으면 녹아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붉은색처럼 화의 기운이 강한 지갑은 재물의 기운을 태워 없애는 화로가 됩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동양 철학에서 검증해온 우주의 법칙입니다. 실제로 제가 목격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상도의 한 마을에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분이 계셨습니다. 72살의 홍재민 어르신이셨는데요. 이분은 새벽 5시에 일어나 밭을 갈고 낮에는 장에 나가 물건을 파시고 저녁에는 가계부를 꼼꼼히 쓰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집은 늘 빠듯했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서도 어느새 사라지고 모아도 손안에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홍재민 어르신이 저를 찾아와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저는 그분의 손에 들린 지갑을 보았습니다. 7년째 쓰고 있다는 그 지갑은 짙은 검은색이었습니다. 가죽도 낡고 안감도 헤어져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색이 내뿜고 있는 기운이었습니다. 수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한 그 지갑은 들어오는 돈을 물처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은 담는 그릇의 모양을 따라갑니다. 그릇이 깊고 단단하면 물이 고이고 그릇에 구멍이 있으면 물은 새어 나갑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갑이라는 그릇의 색깔이 재물의 기운을 품는 성질을 가져야만 들어온 돈이 그 안에 머무르며 불어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것을 두고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뿌리가 썩은 나무에는 아무리 좋은 비료를 줘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먼저 뿌리를 바로잡아야 한다. 지갑의 색깔은 바로 그 뿌리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지갑 색깔이 올바른지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히 알아가십시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피해야 할 색깔. 첫 번째, 검은색과 짙은 회색입니다. 아마 이 말을 듣고 적지 않은 분들이 당황하실 것입니다. 검은색은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색이 아닌가, 명품 지갑도 대부분 검은색이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그 오해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오해가 수많은 분들의 재물복을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갉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행에서 검은색은 수, 즉 물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물은 본래 생명을 기르는 소중한 기운입니다. 그러나 물이 지나치게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논밭을 적시던 물이 홍수가 되어 모든 것을 쓸어가 버립니다.
검은색 지갑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의 기운이 과도하게 담긴 지갑은 재물을 품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물처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됩니다. 돈이 들어오는 속도보다 나가는 속도가 더 빠른 이유, 분명히 벌었는데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 없는 이유, 그 답이 바로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검은색 지갑은 재물의 집이 아니라 재물이 빠져나가는 하수구가 되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50대 이후 분들 중 3명의 한 분은 노후 자금이 부족하다고 느끼신다고 합니다.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지갑 색깔처럼 우리가 무심코 넘긴 작은 것들이 쌓여온 결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짙은 회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회색은 흰색과 검은색이 섞인 색으로 오행상수의 기운을 강하게 품고 있습니다. 특히 탁하고 어두운 회색은 정체된 물, 즉 고여서 썩어가는 물의 기운을 닮아 있습니다. 흐르는 물은 그나마 생기라도 있지만 고인 물은 부패를 부릅니다. 탁한 회색 지갑은 재물의 기운을 정체시키고 결국에는 그 기운을 썩게 만드는 성질을 지닙니다. 돈이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않고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 느낌, 사업이 막히고 기회가 왔다가도 이상하게 사라지는 느낌, 그것이 바로 탁한 회색 지갑이 만들어내는 에너지의 정체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이치를 관찰하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재물복이 무너진 분들의 지갑을 살펴보면 놀라울 정도로 많은 경우 검은색 계열의 지갑을 5년 이상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고. 저는 그분들이 게으르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님을 압니다. 단지 그분들의 재물이 머무를 공간이 처음부터 잘못된 색깔로 인해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구분을 드려야겠습니다. 모든 검은색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주에서 수의 기운이 부족한 분, 즉 수를 용신으로 쓰는 분께는 오히려 검은색이 보완의 기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주 전문가의 정밀한 분석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자신의 사주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대부분의 분들께는 검은색과 짙은 회색 지갑은 피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도박을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위험을 피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미 읽고 난 뒤에야 깨닫고 지혜로운 자는 읽기 전에 미리 막는다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은 이미 지혜로운 선택을 향해 한 발 내디디신 것입니다. 검은색 지갑을 당장 서랍 속에 넣어 두십시오. 그것이 오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첫 번째 실천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피해야 할 색깔. 두 번째, 붉은색과 강렬한 주황색입니다. 아마 이 말을 듣고 더욱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붉은색은 예로부터 복을 부르는 색이라 하지 않았느냐고, 설날에도 붉은 봉투에 세뱃돈을 담지 않느냐고. 그 생각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오늘 저는 그 절반의 진실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선택으로 이끌어 왔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행에서 붉은색은 화, 즉 불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재물은 금의 기운과 가장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치가 등장합니다. 오행의 상극 관계에서 화는 금을 녹입니다. 불은 쇠를 녹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용광로에 집어넣은 쇠가 불꽃 앞에서 녹아내리듯 붉은색 지갑 안에 들어온 재물의 기운은 화의 에너지 앞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녹아 사라집니다. 붉은색 지갑은 재물을 보관하는 금고가 아니라 재물을 태워 없애는 화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 중년 남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사업 수완이 좋고 사람 사귀는 능력도 탁월하여 주변에서 성공할 사람이라는 말을 늘 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붉은색 지갑을 구입했습니다. 붉은색이 열정과 행운을 가져온다는 말을 어디선가 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6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믿었던 동업자가 배신하고 잘 되던 거래가 갑자기 끊기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쏟아졌습니다. 3년 후 그는 모아두었던 재산 대부분을 잃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낡고 바랜 붉은색 지갑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지갑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화의 기운이 3년에 걸쳐 그의 즉 재물의 기운을 서서히 녹여온 것이었습니다. 붉은색이 복을 부른다는 믿음은 완전히 틀린 것이 아닙니다. 붉은색은 분명히 강한 양기를 품고 있어 나쁜 기운을 쫓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이나 액막이 의식에서는 붉은색이 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간적으로 사용될 때의 이야기입니다. 매일 손에 쥐고 매일 열고 닫으며 온종일 몸에 지니는 지갑에 붉은색을 사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온몸에 불을 켜놓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나쁜 기운은 쫓겨날지 몰라도 동시에 재물의 기운인 금도 함께 녹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강렬한 주황색 역시 경계해야 합니다. 주황색은 붉은색과 노란색의 중간에 위치하지만 채도가 높고 선명할수록 화의 기운이 강하게 발현됩니다. 특히 형광에 가까운 주황색은 자극적인 양기를 지나치게 발산하여 재물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성질을 가집니다. 오행은 언제나 균형이 핵심입니다. 한쪽이 지나치면 반드시 다른 쪽이 무너집니다. 붉은색과 강렬한 주황색은 그 균형을 불쪽으로 심하게 기울게 만드는 색입니다. 오늘부터 붉은색 지갑은 내려놓으십시오. 재물을 태우는 화로를 매일 손에 쥐고 다닐 이유는 없습니다. 그 작은 결단 하나가 오랫동안 막혀있던 금전운에 물을 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4번째 이야기입니다. 재물을 불러들이는 색깔, 갈색과 황금색입니다. 자, 지금까지 피해야 할 색깔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가장 기다리셨을 이야기를 드릴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색깔의 지갑이 재물을 품고 불리고 지켜주는가 포기하지 마세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성철 스님께서 평생의 수행과 관찰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답은 거창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자연이 오랜 세월 동안 우리에게 보여준 색깔, 바로 땅의 색, 황금의 색, 그리고 생명의 색입니다. 먼저 갈색과 황토색입니다. 오행에서 갈색과 황토색은 토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흙은 무엇입니까? 씨앗을 품고 뿌리를 감싸며 모든 생명이 자라나는 근원입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의 기운은 금, 즉 재물의 기운을 생성하고 키우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행의 상생 관계에서 토는 금을 낳습니다. 흙 속에서 금이 만들어지듯 갈색 지갑은 그 안에 들어온 재물을 품고 키우는 어머니의 품과 같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갈색 지갑은 그 안정감과
견고함으로 재물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단단히 붙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짙은 초콜릿빛 갈색이나 따뜻한 황토색은 토의 기운이 가장 풍성하게 깃든 색으로 재물을 모으고자 하는 분들께 스님께서 가장 먼저 권하시는 색입니다. 실제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0대 후반에 사업을 시작하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검은색 지갑을 쓰셨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신 후 황토빛 갈색 지갑으로 바꾸셨습니다. 반년이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했던 계약이 들어왔고 오랫동안 막혀있던 거래처와의 관계도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분의 노력이 기반이었겠지만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을 좋은 흙에 심어야 꽃이 핀다. 노력이라는 씨앗을 좋은 기운의 땅에 심은 것이라고. 다음으로 황금색과 베이지색입니다. 황금색은 금의 기운 그 자체를 담고 있는 색입니다. 재물의 기운이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된 색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금빛 지갑을 사용한다는 것은 재물을 담는 그릇 자체를 재물의 언어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우주는 비슷한 기운끼리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습니다. 황금색 지갑은 황금의 기운을 발산하며 그 기운과 유사한 재물의 기운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깁니다. 베이지색 역시 황토와 황금 사이에 따뜻한 빛을 담고 있어 토와 금의 기운을 동시에 품는 색으로 안정적으로 재물을 쌓고자 하는 분들께 매우 적합합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연한 초록색입니다. 목의 기운을 담은 초록색은 생명력과 성장의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특히 너무 진하거나 어둡지 않은 연한 풀빛, 새싹의 색, 봄날 첫 잎사귀의 색 같은 초록은 재물의 흐름을 막지 않고 오히려 그 흐름에 생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다만 너무 짙고 어두운 녹색은 목의 기운이 과해져 다른 기운과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으니 밝고 맑은 연두빛 계열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재물을 부르는 색깔은 갈색, 황금색, 베이지색입니다. 그리고 보조적으로 연한 초록색도 좋습니다. 이 중에서 자신에게 끌리는 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끌린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기운과 맞닿아 있다는 신호입니다. 5번째 이야기입니다. 지갑의 크기와 형태도 재물에 영향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지갑의 색깔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지갑의 크기와 형태도 매우 중요합니다. 재물의 집인 지갑이 너무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집이 너무 좁으면 가족이 모두 들어가 살 수 없듯이 지갑이 너무 작으면 재물의 기운이 편히 머물 공간이 없습니다. 반대로 지갑이 지나치게 크기만 하고 안이 텅 비어 있다면 그것은 빈 집과 같습니다. 빈 집에는 좋은 기운보다 나쁜 기운이 더 먼저 들어옵니다. 가장 좋은 지갑의 크기는 지폐를 접지 않고 펼친 채 넣을 수 있는 크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폐를 구겨 넣거나 여러 번 접어 넣는 것은 재물의 기운을 억누르고 구기는 행위입니다. 재물을 소중히 여기지 않겠다는 신호를 우주에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소중히 대하는 사람에게 재물이 찾아온다. 재물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서 재물은 달아난다. 지폐를 구기지 않고 깨끗하게 펼쳐서 넣을 수 있는 지갑을 선택하십시오. 지갑의 형태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퍼 형태입니다. 지퍼가 있는 지갑은 재물을 단단히 보관하는 기운이 있습니다. 닫으면 완전히 잠기는 구조는 들어온 재물이 함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지퍼가 없고 열린 형태의 지갑은
재물이 드나드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들어오는 것도 빠르지만 나가는 것도 빠른 구조입니다. 물론 이것이 절대적인 법칙은 아닙니다.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선택하시되 가능하다면 지폐 지갑과 동전 지갑을 분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동전은 금속 기운이 강해서 지폐와 함께 있으면 서로 다른 기운이 부딪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동전은 따로 작은 주머니에 보관하시고 주요 지갑에는 지폐와 카드만 넣으시면 재물의 기운이 더욱 정돈됩니다. 또 한 가지, 지갑의 상태도 중요합니다. 낡고 헤어진 지갑을 오래 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끼는 것은 좋지만 낡은 지갑은 낡은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지갑도 생명이 있습니다. 가죽이 벗겨지고 실밥이 풀리고 색이 바랬다면 그것은 지갑이 자신의 수명을 다했다는 신호입니다. 낡은 집에 새 가구를 들이는 것보다 집을 먼저 고치는 것이 순서이듯이 낡은 지갑에 좋은 기운을 기대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지갑 20년 넘게 썼는데 아직도 멀쩡해. 그 정성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재물의 기운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갑은 3년에서 5년마다 새 것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새 집에 새 기운이 깃들듯 새 지갑에 새 재물의 기운이 깃들기 때문입니다. 6번째 이야기입니다. 지갑 안의 정리가 재물이 머무는 공간을 만듭니다. 색깔이 아무리 완벽해도 지갑이 지저분하고 어수선하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잡초가 가득하면 씨앗이 자라지 못한다고 지갑을 살펴보십시오. 영수증이 구겨진 채로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쓰지도 않는 카드들이 빼곡히 꽂혀 있지는 않습니까? 낡고 구겨진 지폐가 아무렇게나 접혀 있지는 않습니까? 영수증 사이에 오래된 쿠폰이나 메모지가 끼어 있지는 않습니까? 재물의 기운은 청결하고 정돈된 공간을 좋아합니다. 지갑의 색이 올바르더라도 그 안이 어지럽다면 좋은 기운이 들어오다가도 발걸음을 돌리고 맙니다. 지갑은 재물의 집입니다. 집을 깨끗이 해야 좋은 손님이 찾아오듯 지갑을 깨끗이 해야 재물이 찾아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수증은 그날 바로 꺼내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영수증은 이미 쓴 돈의 흔적입니다. 그것을 지갑 안에 쌓아 놓는 것은 나간 돈의 기운을 지갑 안에 붙잡아 두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저녁 지갑을 열고 그날의 영수증을 꺼내십시오. 필요한 것은 따로 보관하시고 필요 없는 것은 바로 버리십시오. 다음으로 카드는 실제로 쓰는 것만 남기십시오. 10장, 20장씩 꽂혀 있는 카드들, 그 중에 실제로 자주 쓰시는 것이 몇 장이나 됩니까? 쓰지 않는 카드는 기운만 차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갑 속 카드는 3장에서 5장 이내로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머지는 집에 보관하십시오. 지폐를 정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폐는 같은 방향으로 깨끗하게 펴서 보관하십시오. 고액권은 안쪽에, 소액권은 바깥쪽에 순서대로 정돈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정리정돈이 아닙니다. 재물을 소중히 여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그 의지가 우주에 전달될 때 더 많은 재물이 찾아오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갑에는 음식이나 사탕, 껌 같은 것을 넣어두시면 안 됩니다. 음식은 소비의 기운, 즉 쓰고 없어지는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그 기운이 지갑 안에 들어오면 재물을 소비하는 기운이 강해집니다. 지갑은 오직 재물과 관련된 것만 담는 신성한 공간으로 여기십시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결한 마음이 있는 곳에 부처님도 찾아오신다.
지갑을 청결하고 정돈된 공간으로 만드십시오. 그것이 재물의 부처님을 모시는 첫걸음입니다. 지금 바로 지갑을 꺼내 정리해 보십시오. 필요 없는 영수증을 버리고 카드를 정리하고 지폐를 가지런히 정돈하십시오. 그 10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재물 흐름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7번째 이야기입니다. 새 지갑을 사용할 때의 개운 의식입니다. 올바른 색깔의 지갑을 선택하셨다면 이제 그 지갑에 생명을 불어넣을 차례입니다. 지갑을 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새 지갑은 아직 텅 빈 그릇입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처음 담기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릇의 성질이 결정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것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인연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새 지갑과 재물 사이에 첫 인연을 올바르게 맺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전해드릴 개운 의식입니다. 이 의식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수십 년에 걸쳐 제가 직접 목격해 온 것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천천히 따라오십시오. 첫 번째 단계는 지갑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새 지갑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는 공장과 가게를 거치며 수많은 손이 닿은 기운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기운을 먼저 정화해야 합니다. 깨끗한 마른 천으로 지갑의 안팎을 정성스럽게 닦아 주십시오. 이때 중요한 것은 손의 움직임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입니다. 닦으면서 조용히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십시오. 이 지갑이 재물의 집이 되기를, 들어온 복이 이 안에 머물기를. 이 한마디가 지갑에 처음으로 좋은 기운의 씨앗을 심는 행위입니다. 말은 기운을 만들고 기운은 현실을 만듭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세 개의 동전을 지갑 안에 넣는 것입니다. 반드시 세 개여야 합니다. 숫자 3은 천지인, 즉 하늘과 땅과 사람의 기운이 합쳐지는 완성의 숫자입니다. 동전은 오래된 것보다 새 것이 좋으며 가능하다면 금빛이 도는 동전을 선택하십시오. 이 세 개의 동전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재물의 씨앗입니다. 빈 밭에 씨앗을 먼저 뿌려야 수확이 있듯 빈 지갑에 재물의 씨앗을 먼저 심어야 더 큰 재물이 따라옵니다. 동전을 넣을 때는 카드칸이 아닌 지폐를 넣는 공간의 가장 안쪽 지갑의 심장부에 넣어 주십시오. 그것이 재물의 기운이 가장 깊이 깃드는 자리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새 지갑을 아침 햇살 아래에 놓아두는 것입니다. 해가 뜬 후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 이 시간대의 햇살은 하루 중 양기가 가장 맑고 순수하게 올라오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지갑을 창가나 베란다에 놓아 햇빛이 직접 닿게 해주십시오. 시간은 정확히 21분입니다. 숫자 21은 세 개의 7이 모인 수로 동양에서 완전한 순환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21분 동안 지갑은 태양의 양기를 흡수하며 내부의 묵은 기운을 내보내고 새롭고 밝은 재물의 기운을 받아들입니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새 지갑을 처음 사용할 때 반드시 지폐를 먼저 넣어야 합니다. 절대로 빈 지갑을 그냥 들고 다니거나 카드만 꽂은 채 사용하기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 지갑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냐가 그 지갑의 평생 성질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지폐의 금액은 크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한 장이라도 좋습니다. 단, 구겨지거나 낡은 지폐보다는 깨끗하고 새 지폐를 선택하십시오. 이 네 가지 단계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의 지갑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재물의 기운이 깃든 살아있는 공간이 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성이 담긴 곳에 하늘의 기운이 내려온다. 오늘 이 의식을 행하는 여러분의 그 정성이 하늘로 하여금 재물의 문을 열게 만드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8번째 이야기입니다. 지갑을 놓는 위치와 방향도 재물에 영향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지갑을 아무데나 던져 놓으십니다. 소파 위에, 밥상 위에, 신발장 근처에. 그러나 지갑을 놓는 위치와 방향도 재물의 기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집안에서 재물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모이는 방향은 동남쪽과 북쪽입니다. 동남쪽은 목의 기운이 왕성하여 성장과 풍요의 에너지가 흐르는 방향입니다. 북쪽은 수의 기운이 강하지만 집 안의 북쪽 모서리는 재물이 모이는 재물 위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갑을 집에 두실 때는 가능하면 이 방향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피해야 할 위치가 있습니다. 화장실 근처나 화장실 안은 절대로 안 됩니다. 물이 흘러나가는 공간 근처에 지갑을 두는 것은 재물이 물과 함께 흘러나가도록 허락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현관 바로 옆에 지갑을 두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현관은 기운이 드나드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곳에 지갑을 두면 재물의 기운도 함께 드나들며 안정되지 못합니다. 지갑을 보관할 때는 눕혀 두지 마시고 세워서 보관하십시오. 지갑을 눕혀 두는 것은 재물이 편히 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재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기운을 만듭니다. 지갑을 세워서 보관하면 재물의 기운이 위를 향해 자라나는 성질을 갖게 됩니다. 밤에 지갑을 놓아두는 위치도 중요합니다. 침대 머리맡에 서랍이나 화장대 위가 좋습니다. 수면 중에도 지갑에서 발산되는 기운이 우리 몸과 가까이 있으면 재물의 기운이 우리의 잠재의식에 스며들어 다음날 재물과 관련된 좋은 결정을 내리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지갑을 땅바닥이나 바닥에 직접 놓지 마십시오. 바닥은 가장 낮은 곳입니다. 재물을 바닥에 놓는 것은 재물을 하찮게 여기는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지갑은 항상 높은 곳에 깨끗한 곳에 놓으십시오. 재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재물을 부르는 기운이 됩니다. 9번째 이야기입니다. 지갑 안에 심는 재물의 씨앗입니다. 이미 동전 3개 이야기를 드렸지만 오늘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갑 안에 넣어두면 재물의 기운을 강화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넣어두어서는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먼저 지갑 안에 넣어두면 좋은 것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동전 3개 외에도 소금 한 꼬집을 작은 한지에 싸서 지갑 안쪽에 넣어두시면 좋습니다. 소금은 정화의 기운이 강하여 지갑 안으로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금은 2달에 한 번씩 새 것으로 바꿔주십시오. 또한 소나무 가지에서 채취한 조그만 잎이나 4잎 클로버를 라미네이팅하여 지갑 안에 넣어두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은 자연의 생명 기운을 지갑 안으로 들여오는 방법입니다. 자연의 기운은 언제나 생장과 풍요를 향합니다. 부적의 경우 제대로 된 곳에서 받은 진짜 재물, 부적은 지갑 안에 넣어두면 재물의 기운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인터넷이나 불분명한 곳에서 구한 것은 오히려 기운이 뒤섞여 좋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이제 절대 넣어두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첫째로 다른 사람의 사진입니다. 특히 돌아가신 분의 사진은 절대 지갑 안에 넣지 마십시오. 지갑은 살아있는 재물의 공간입니다. 그 안에 저승의 기운과 연결된 것이 들어오면 기운의 균형이 크게 흔들립니다. 둘째로 부서진 물건이나 깨진 장신구를 지갑 안에 넣어두지 마십시오.
부서진 것의 기운은 부서지고 깨지는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셋째로, 남에게 빌린 돈은 가능하면 빨리 갚으십시오. 빌린 돈이 지갑 안에 오래 머물면 그 돈의 기운이 지갑 전체의 기운을 무겁게 만들어 재물의 흐름을 막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달 초 하루 아침 지갑 안에 있는 돈을 꺼내어 햇빛에 잠깐 쬐어 주십시오.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 약 1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것은 지갑 안의 기운을 매달 새롭게 갱신하는 방법입니다. 햇빛이 묵은 기운을 정화하고 새로운 재물의 기운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10번째 이야기입니다. 지갑을 바꾸기 좋은 시기입니다. 지갑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언제 바꾸시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아무 때나 바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지갑을 바꾸기 좋은 시기와 피해야 할 시기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기는 새해 첫 달, 즉 음력 설 전후입니다. 새해는 기운이 새롭게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이때 지갑을 새 것으로 바꾸면 새해의 새 기운과 함께 재물의 기운도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음력 정월 대보름까지는 특히 기운이 왕성하니 이 기간 내에 새 지갑을 장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시기는 자신의 생일 전후 일주일입니다. 생일은 자신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활성화되는 날입니다. 이 기간에 지갑을 새 것으로 바꾸면 자신의 강화된 기운이 새 지갑에 담겨 재물의 흐름이 좋아집니다. 또한 새 집으로 이사하거나 새 직장을 시작하거나 새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도 지갑을 바꾸기 좋은 때입니다. 새로운 시작에 새 지갑을 더하면 새 출발의 기운이 배가 됩니다. 반면 피해야 할 시기도 있습니다. 상중에는 지갑을 바꾸지 마십시오. 상을 당했을 때는 슬픔과 이별의 기운이 강하여 이 시기에 새 지갑을 쓰기 시작하면 그 기운이 지갑에 새겨집니다. 최소한 49제가 끝난 후에 지갑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만 큰 손실이나 사고를 당한 직후도 피해야 합니다. 기운이 크게 낮아진 상태에서 새 지갑을 쓰기 시작하면 낮아진 기운이 지갑의 첫 기운으로 새겨질 수 있습니다. 기운이 회복된 후에 지갑을 바꾸십시오. 한 가지 실용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새 지갑을 살 때는 혼자 사시는 것보다 가족 중 건강하고 기운이 좋은 분과 함께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기운을 가진 분의 손길이 닿은 지갑은 그 기운을 함께 품게 됩니다. 손주나 자녀가 골라준 지갑 또는 아끼는 가족이 선물해준 지갑은 그 사랑과 정성의 기운까지 담기게 됩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자녀에게서 받은 선물을 특히 소중히 여기시는 데는 이런 이치가 있는 것입니다. 11번째 이야기입니다. 재물복을 막는 나쁜 습관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지갑을 쓰더라도 일상의 나쁜 습관들이 재물의 기운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나쁜 습관들은 많은 분들이 당연하게 여기고 계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 나쁜 습관은 돈을 받을 때 건성으로 받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거스름돈을 받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머니에 구겨 넣으시지 않습니까? 돈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행동이 반복되면 재물의 기운이 우리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돈을 받을 때는 두 손으로 받으시고 잠깐이라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재물에 대한 예의입니다. 두 번째 나쁜 습관은 돈을 줄 때 짜증을 내거나 아까워하는 것입니다. 지출이 생길 때마다 또 돈 나가네. 이 돈 어디 갔어?
라고 탄식하십니까? 이런 감정은 재물에 부정적인 기운을 심습니다. 돈은 순환하는 것입니다. 나갔다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단 좋은 마음으로 쓴 돈은 더 좋은 기운을 담아서 돌아오고 짜증과 한탄과 함께 나간 돈은 나쁜 기운을 더해서 돌아옵니다. 세 번째, 나쁜 습관은 밤에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입니다. 밤은 음의 기운이 강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재물이 이동하면 음의 기운이 재물에 붙어 나중에 돌아올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전 거래는 가능하면 밝은 낮에 하십시오. 네 번째 나쁜 습관은 지폐를 거꾸로 넣어두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지폐를 거꾸로 넣으시는데 돈의 방향이 아래를 향하면 재물의 기운도 아래, 즉 밖을 향해 흐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폐의 얼굴이 위를 향하도록 같은 방향으로 정돈하여 넣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나쁜 습관은 재물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돈 복이 없어. 우리 집은 대대로 가난했어. 어차피 돈 모아봤자 뭐 하겠어. 이런 말들이 입에서 나올 때마다 그 말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내뱉는 말이 곧 하늘에 올리는 기도라고. 오늘부터 이런 말들을 바꾸십시오. 나는 재물복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 우리 가족은 넉넉하고 건강해. 이 말들이 처음엔 믿기지 않더라도 계속 하십시오. 말이 현실을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12번째 이야기입니다. 일상에서 재물운을 키우는 방법들입니다. 지갑을 바꾸고 정돈하는 것 외에도 일상생활 속에서 재물운을 높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여는 것입니다. 아침에 신선한 공기와 햇살은 하루의 기운을 결정합니다. 우리 세대가 젊었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창문을 활짝 열고 하루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 오래된 지혜가 사실은 기운의 순환을 돕는 매우 훌륭한 방법이었습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어 묵은 기운을 내보내고 새 기운을 들이면 그날 하루의 재물 기운도 함께 새롭게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현관을 항상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현관은 집의 입구이자 기운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현관이 지저분하면 좋은 기운이 들어오다가도 막혀버립니다. 신발을 정돈하고 바닥을 쓸고 밝은 조명을 유지하십시오. 작은 화분이나 꽃을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현관이 밝고 깨끗하면 재물의 기운도 수월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엌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부엌은 가정의 재물 기운이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음식이 만들어지는 곳, 즉 가족을 먹이고 살리는 생명의 공간이 부엌입니다. 이곳이 지저분하면 재물의 기운이 무너집니다. 가스레인지를 깨끗이 닦고 싱크대를 정돈하고 버려야 할 식재료는 바로 버리십시오. 특히 냉장고 안을 정기적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감사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매일 잠들기 전 5분 오늘 감사했던 것 3가지를 적으십시오. 금액이 크지 않아도 됩니다. 손자가 전화해 주어서 감사하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산책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작은 감사들을 매일 적다 보면 우주가 더 많은 감사할 일들을 보내주기 시작합니다. 감사의 기운은 풍요를 부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감사함이 없는 곳에 복은 머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기부나 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잠깐 이 말을 듣고 제 말을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많은 돈을 기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길거리에서 어려운 분을 만나면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는 것, 동네 어르신께 먼저 인사를 드리는 것, 작은 금액이라도 부르 이웃 돕기에 참여하는 것, 나누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우주는 2배로 돌려줍니다. 이것은 제가 수십 년간 반복해서 목격한 진실입니다. 13번째 이야기입니다. 가족의 재물운을 함께 키우는 방법입니다. 재물의 기운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 함께 좋은 기운을 만들고 유지할 때 그 힘은 훨씬 강해집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자신의 건강을 뒤로 하고 살아오셨습니다. 가난한 시절 밥심으로 일하며 가족을 먹이셨습니다. 그 헌신과 희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제 자식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건강하고 풍요롭게 사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손주들과 함께하는 건강하고 넉넉한 노후, 그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이지 않습니까? 가족의 재물운을 함께 키우는 방법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이 함께 앉아 밥을 먹는 것입니다.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는 것은 기운을 나누고 함께 강화하는 행위입니다. 바쁜 자녀들과 자주 같이 밥을 먹기 어렵다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만드십시오. 그 자리에서 재물 걱정보다는 감사한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가족이 밝고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할 때 재물의 기운도 함께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집안의 생화를 두는 것입니다. 꽃은 생명의 기운과 풍요의 기운을 가정으로 불러들입니다. 노란 국화나 황금빛 해바라기는 특히 재물의 기운과 잘 맞습니다. 화분을 키우시는 것도 좋습니다. 단, 시든 꽃이나 죽은 식물은 바로 치우십시오. 생기를 잃은 것이 집안에 있으면 그 기운이 가정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세 번째는 가족의 소원을 함께 적어두는 것입니다. 새해나 새 달이 시작될 때 가족 모두가 각자의 소원을 종이에 적고 함께 읽어보십시오. 서로의 꿈과 바람을 알고 응원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 응원의 기운이 서로를 더 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손주들이 적은 소원을 읽으며 할머니, 할아버지가 감동받을 때 그 사랑의 에너지가 가정의 재물 기운을 크게 높여줍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이 하나의 마음으로 모일 때 하늘의 가호가 그 위에 내린다.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개운이자 재물 증진의 방법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13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지갑의 색깔이 왜 재물을 결정하는지에 대한 이치를 말씀드렸습니다. 오행의 상생상극 관계에서 색깔이 재물의 기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두 번째, 피해야 할 색깔인 검은색과 짙은 회색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수의 기운이 재물을 흘려보낸다는 이치를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붉은색과 강렬한 주황색 역시 피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화의 기운이 금, 즉 재물을 녹인다는 이치입니다. 네 번째, 재물을 부르는 색깔인 갈색, 황금색, 베이지색, 그리고 연한 초록색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지갑의 크기와 형태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지폐를 접지 않고 넣을 수 있는 크기, 지퍼가 있는 형태가 재물을 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지갑 안의 정리가 재물이 머무는 공간을 만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수증을 그날 버리고 카드를 줄이고 지폐를 정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새 지갑을 사용할 때의 4단계 개운 의식을 말씀드렸습니다. 깨끗이 닦기, 동전 3개 넣기, 아침 햇살에 21분 쬐기, 처음에 새 지폐 넣기. 8번째, 지갑을 놓는 위치와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남쪽이나 북쪽에 두고 화장실 근처는 피하시고 바닥에 직접 놓지 마십시오. 9번째, 지갑 안에 싣는 재물의 씨앗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동전 3개, 소금 1꼬집, 그리고 매달 초 하루에 햇빛에 쬐어주는 방법을 기억하십시오. 10번째, 지갑을 바꾸기 좋은 시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새해 첫 달, 생일 전후, 새로운 시작의 시점이 좋습니다. 11번째, 재물복을 막는 나쁜 습관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돈을 건성으로 받는 것, 줄 때 짜증을 내는 것, 재물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 모두 고쳐야 할 습관입니다. 12번째, 일상에서 재물운을 키우는 방법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침에 창문 열기, 현관과 부엌 깨끗이 하기, 감사일기 쓰기, 작은 나눔 실천하기. 13번째, 가족의 재물운을 함께 키우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밥 먹기, 집안의 생화 두기, 가족의 소원을 함께 나누기.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단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신, 즉 진심으로 정성을 다하는 마음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 동안 이 한 가지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늘은 속일 수 없다. 그러나 하늘은 반드시 정성을 알아본다. 지갑의 색깔을 바꾸는 것은 작은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행동 안에 담긴 것은 내 삶을 바꾸겠다는 진심 어린 결단입니다. 그 결단이 하늘에 닿는 순간 막혔던 재물의 물꼬는 반드시 트이기 시작합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겨왔습니까? 매일 손에 쥐는 지갑 하나도 그 색깔이 무슨 기운을 담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여는 그 작은 물건이 우리의 재물과 이토록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알게 되었습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의 거리가 곧 가난과 풍요 사이의 거리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 세상에 기적이란 없다. 다만 당연한 이치를 당연하게 따른 결과가 있을 뿐이다. 여러분이 오늘 실천하시는 이 작은 변화들, 지갑의 색깔 하나를 바꾸는 결단, 지갑을 정돈하는 10분의 시간, 아침에 창문을 여는 작은 습관, 그리고 가족과 함께 밥상에 둘러앉는 소중한 시간, 이 모든 것이 바로 그 당연한 이치를 따르는 발걸음입니다. 기적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이치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기적처럼 보이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막혔던 금전운이 뚫리고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재물이 들어오고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단단한 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 3시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 삼키던 그 밤들이 이제는 풍요와 감사의 아침으로 바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빚에 짓눌려 한숨 쉬던 날들이 끝나고 가족 모두가 넉넉하고 화목하게 웃음 짓는 날들이 오기를 온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손주들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함께 하시는 날들이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하고 풍요롭게 살아갑시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재물 걱정으로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나누어 주십시오. 나누는 사람에게
하늘은 2배로 돌려줍니다. 댓글란에 오늘 여러분의 다짐을 적어주십시오. 어떤 색깔의 지갑으로 바꾸실 건지, 오늘부터 어떤 습관을 바꾸실 건지 적어주시면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족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자,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 외에도 재물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중요한 이야기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만큼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더욱 깊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14번째 이야기입니다. 재물을 부르는 숫자의 이치입니다. 숫자에도 기운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래전부터 알려진 진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부터 숫자에 따라 기륭을 가려온 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지갑 그리고 재물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 숫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물과 가장 친숙한 숫자는 8입니다. 숫자 8은 동양에서 예로부터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8을 옆으로 눕히면 무한대 기호가 됩니다. 끝없이 순환하는 풍요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중국에서 8이 들어간 전화번호나 번호판이 비싸게 팔린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것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 검증된 기운의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활용하면 될까요? 지갑에 보관하는 지폐의 장수를 8의 배수로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8장, 16장, 24장처럼 말입니다. 물론 생활 속에서 딱 맞추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억지로 맞추시려 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흐름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다만 의식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해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숫자 넷은 한자로 사자를 쓰는데 이것이 죽음을 뜻하는 사와 발음이 같습니다. 지갑 안에 들어오는 지폐가 4장이 되면 가능하면 한 장을 더 보태거나 한 장을 써서 3장이나 5장으로 만드십시오. 이것도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알고 계시는 것과 모르고 계시는 것은 다릅니다. 숫자 7도 재물에 도움이 되는 숫자입니다. 7은 완성과 행운을 상징합니다. 서양에서도 럭키 세븐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7이 길한 숫자로 여겨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갑을 정리하거나 중요한 금전 거래를 할 때 날짜가 7이거나 27이면 더욱 좋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주는 숫자로 말한다. 그 숫자의 언어를 알아듣는 자는 우주의 흐름을 타고 살 수 있다. 작은 것 같지만 숫자의 기운을 의식하는 습관이 쌓이면 재물과의 관계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15번째 이야기입니다. 계절에 따라 재물 관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각 계절마다 기운의 흐름이 다릅니다. 그 흐름에 맞게 재물 관리를 하면 같은 노력으로도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봄은 목의 기운이 왕성한 계절입니다. 새싹이 돋고 만물이 소생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새로운 시작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새 지갑을 장만하거나 새로운 재정 계획을 세우거나 오래 미루어 두었던 재물 관련 결정을 내리기에 봄이 가장 적합합니다. 특히 봄의 대표적인 색인 연두색과 초록색을 지갑이나 주변 물건에 활용하면 목의 기운이 강화되어 성장의 에너지를 더할 수 있습니다. 여름은 화의 기운이 강한 계절입니다. 이 시기는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기에 좋은 때입니다. 재물도 여름에는 빠르게 들어오고 빠르게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지출을 특히 조심하십시오.
무더위에 기분이 들뜨거나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기 쉬운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름에는 지갑 안을 더욱 철저히 정돈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데 집중하십시오. 가을은 금의 기운이 강한 계절입니다. 오행에서 가을은 수학의 계절이자 재물의 기운이 가장 안정적으로 모이는 시기입니다. 봄과 여름에 노력한 것의 열매를 거두는 때입니다. 이 시기에는 저축을 늘리고 투자를 검토하고 재물을 단단히 붙잡는 데 집중하십시오. 갈색, 황금색, 황토색을 적극 활용하시면 가을의 금 기운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겨울은 수의 기운이 강한 계절입니다. 모든 것이 안으로 수렴하고 내면을 향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무리하게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보다 지금까지 모아온 것을 잘 지키고 관리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재물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더욱 신경 쓰시고 내년 봄을 위한 준비를 조용히 해 나가십시오. 겨울에는 지갑을 가능하면 따뜻한 색으로 유지하십시오. 수의 기운이 이미 강한 시기인 만큼 검은색이나 진한 회색은 특히 더 피하셔야 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을 거슬러 오르는 것보다 흐름을 타고 가는 것이 더 빠르다. 계절의 기운을 거스르지 마시고 그 흐름에 맞게 재물을 관리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16번째 이야기입니다. 재물과 건강은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물복과 건강복을 따로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사실 이 두 가지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입니다. 우리 세대가 자식 키우고 집안을 일으키느라 자신의 몸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 시절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이 왔습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아무리 많은 재물도 병원비로 사라집니다. 그것을 저는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반대로 몸이 건강하면 재물을 벌 수 있는 기운도 살아나고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힘도 생깁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그릇이 아니라 사람이 담는 것이다. 그릇이 아무리 좋아도 담는 사람이 쓰러지면 다 소용없다. 여러분의 몸이 바로 재물을 담는 그릇입니다. 지갑의 색깔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환경을 정돈하는 것과 함께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재물 관리입니다. 잘 주무십시오. 잘 드십시오. 자주 걸으십시오. 좋아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웃으십시오. 이 단순한 것들이 여러분의 기운을 높이고 기운이 높아지면 재물의 기운도 따라서 높아집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마음, 그것은 정말 귀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건강을 챙기는 것입니다. 손주들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함께하는 것, 그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강력한 재물복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딱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지갑의 색깔을 바꾸십시오. 검은색과 붉은색은 내려놓고 갈색이나 황금색으로 바꾸십시오. 둘째, 지갑을 정돈하고 주변을 청결히 하십시오. 재물이 머물 수 있는 깨끗한 공간을 만드십시오. 셋째, 작은 감사와 나눔을 실천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과 나누는 마음이 더 큰 풍요를 불러드립니다. 이 3가지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결심하면 됩니다. 우리 모두 함께 더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향해 나아갑시다.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막혀있던 재물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가족 모두가 넉넉하고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오랫동안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온 마음으로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